궁금한 백문백답. 이혼 준비.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 시 재산 문제 및 자녀 문제.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 전 준비사항. 전문기관과의 상담.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 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 처분이나 보전 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이혼 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 양육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 처분이나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사전 처분, 접근금지 가처분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 면접교섭 사전 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문제 및 자녀 문제. 재산 문제.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이 개정되어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 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답변서 제출 의무 및 제출 기한.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 피고 패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 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화돼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 문제 등의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하에 권고 또는 강제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거나 재산 잔여 문제 등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